바람꽃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바람꽃은 바람이 키운 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예, 바람이 많은 곳에서도 꿋꿋하게 잘 자라는 야생화를 통털어 바람꽃이라 부릅니다. 바람꽃은 그리스 어원을 가진 영어로 아네모네인데요. 그 뜻은 바람입니다. 바람이 낳은 꽃이라는 뜻이지요. 어떻게 그리스의 말뜻과 한국어의 말뜻이 정확히 일치할까요? 예, 우연의 일치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바람꽃이 정식으로 등재된 것은 1937년경이었습니다. 그때 조선식물혁명집이 발간되었는데 정태현, 도봉섭 같은 학자들이 전 세계 공용어인 학명의 뜻을 살려 바람꽃이라는 이름을 처음 명명한 거랍니다. 그전에는 꿩이발이나 흰꽃 같은 매우 심심한 이름으로 불렀다 하네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꽃의 여신 플로라의 시녀 아네모네가 바람의 신 제피로스와 사랑에 빠지자 질투한 플로라가 그녀를 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은 바람의 신이 사랑한 꽃 혹은 바람의 딸이라 불린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그럴듯한데 촌수가 좀 이상하지요. 제피로스가 사랑한 아네모네라면 바람의 연인이라고 해야지. 뜬금없이 바람의 딸은 또 뭡니까? 야구선수 이종범이 한때 바람의 아들로 불렸는데 그럼 아네모네와 남매쯤 된다는 말인가요? 우리나라에는 많은 바람꽃들이 있습니다. 견산바람꽃, 너도바람꽃, 꿩이바람꽃, 만주바람꽃, 호라비바람꽃, 너도바람꽃, 해리바람꽃, 태백바람꽃, 쌍동바람꽃, 남바람꽃, 풍도바람꽃, 새바람꽃 등 매우 다양하지요. 너도바람꽃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람꽃이라 불리는 꽃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군요. 첫째, 바람꽃은 숲의 나무들이 잎을 틔우기 전 이른 봄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피어납니다. 마치 바람이 잠든 꽃을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 줄기가 가늘고 길어 아주 미세한 바람에도 파르르 떨리는 모습이 마치 바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바람꽃은 봄이 와서가 아니라 바람의 전가를 받고 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셋째, 꽃잎이 바람에 쉽게 흩어집니다. 바람꽃은 대개 개화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바람 속에 피어났지만 바람 때문에 쉽게 꽃잎이 흩날려 버리는 한마디로 덧없는 꽃입니다. 사랑받았지만 오래 머물지 못한 존재가 아네모네였던 것처럼 덧없는 사랑 잠시 머무는 감정이라는 뉘앙스가 꽃말에 스며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호라비바람꽃은 좀 더 특별합니다. 원래 바람꽃은 한 줄기의 꽃대에 여러 송이의 꽃들이 무리지어 나름 화려하게 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호라비바람꽃만은 긴 꽃대 끝에 오직 한 송이의 하얀 꽃만 외롭게 피우는 특성이 있습니다. 나이든 남자가 혼자가 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외로움이지요. 호라비는 이가서 말, 과부는 은이서 말이라는 속담까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도대체 늙어서 혼자가 된 남자들은 왜 그렇게 유난히 외롭다 못해 궁상맞고 불쌍해 보이는 걸까요? 그건 동서양이 큰 차이가 없나 봅니다. 렉스 디킨스가 쓴 남자는 왜 친구가 없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성장 과정에서 여자들과는 달리 남자들 간의 우정이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했던 이유를 동성의 회피 심리에서 찾고 있습니다. 동성의 문제가 정치,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것과 남자 간의 우정이 사라지게 된 것은 동일선상에 있다라고 미셸 푸코가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남자들 간의 우정은 자칫하면 게이로 오인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남자들 사이의 우정이란 별것 아닌 유대감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건 좀 지나친 논리비약이라고 생각되지만 일정 부분 타당한 면도 있겠죠. 사실 어떤 의미에선 학창시절을 떠난 남자들은 자신의 사교 네트워크를 전혀 가지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보통 아내를 빼면 남자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거의 직장이라는 네트워크 속에 속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면 소주 한 잔 나눌 수 있는 친구조차 드물게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아내마저 잃고 나면 이 넓은 세상에 오로지 나 혼자라는 지극히 외로운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지요. 고독사하는 노인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3배나 더 많다고 하더군요. 한 인간이 주변의 타인들에게 자신의 생존 여부를 썩은 악취로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 고독 상태에 놓인다는 건 참 비참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를 가지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친구가 되는 것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던바의 수라는 게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사교 범위는 가장 가까운 연인, 부모, 형제, 자식, 베프를 다 포함해도 5명 안팎 끼고 가장 가까운 친구까지 포함하면 15명. 친하지만 자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50명, 어쩌다 문자 정도만 주고받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150명쯤 된다고 합니다.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최소한 15명 정도의 공감 그룹은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들과는 연락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술 한잔 하자고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내가 먼저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할 수 있어야만 그런 절대적 고독 상태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언제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호라비 바람꽃은 이름부터가 쉰내 나고 쓸쓸한 짠내를 풍기지만 정작 실제 모습은 단아하고 정갈한 모습입니다. 마치 학처럼 표표하게 늙은 선비처럼 말입니다. 호라비니까 누구를 만나든 바람 피운다 라는 말을 들을 이유는 없지요. 호라비 바람꽃에 얽힌 전설 중 가장 그럴듯한 버전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마을에 금슬이 아주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병으로 먼저 죽으면서 내가 입던 모시저고리를 안고 자다가 언젠가 세장가 되게 되면 그 저고리를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답니다. 세월이 흘러 남편은 다른 여인과 재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 유언대로 산기슭 약수터 근처에 아내의 하얀 모시저고리를 묻었더니 바로 저 여리고 하얀 꽃이 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연이라면 호라비 바람꽃이 아니라 바람처럼 먼저 떠난 아내 바람꽃이라 해야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호라비 바람꽃은 한국 토종꽃이라 합니다. 그 꽃말에는 비밀스러운 사랑, 덧없는 사랑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니 호라비가 바람피는 사연도 있을 법합니다. 아무리 사이 나쁜 부부라 해도 남편에게 가장 못할 짓은 남편을 홀로 두고 아내가 먼저 죽는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별 의미 없을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 수명은 80.6세, 여자는 86.4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남자가 몇 살 더 많은 게 일반적이니 남편이 떠난 후 10년 정도의 세월을 여자 혼자 살아가는 경우가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겠지요. 그러니 먼저 떠난 남편이 저승에서 바람 피우고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남편 바람꽃 정도로 불러주면 더 좋겠다 싶은 것은 실없이 저만 가지는 생각일까요?